네, 경제통 안도걸의 경제똑똑 시간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와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 어제 나왔죠. 정부는 역대급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긴축 재정 기조 유지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경제통 안도걸의 경제똑똑 이 코너에서 국가 예산의 규모와 내용이 어떻게 되고요. 또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서 편성이 되고 확정이 되는지 그 절차 좀 알아보죠.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전에 기재부에 지금 계실 때 같으면 네. 굉장히 바쁘실 때죠. 여기저기 그렇죠. 또 네. 방역 단체장들 서로 면담 일정도 쭉 짜여져 있을 것이고요. 예. 예. 음. 자, 어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을 이제 내년도 예산이죠. 예산이 네. 안이 발표가 됐는데 뭐 어느 정도 이제 뉴스 보도를 통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편성이 됐는지 보도가 됐습니다만 먼저 이 국가 예산을 한마디로 쉽게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차관님? 네, 이제 국가 예산은 이제 한 나라의 1년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서를 이제 말합니다. 일종의 나라 가계부가 되는 셈이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세입 예산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이제 나타내고요. 세출 예산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쓰는 모든 지출을 좀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세입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세수 추계의 전제가 되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환율 등 경제 전체 모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면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모든 일들이죠, 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은 개수로 표현된 정부 정책과 사업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그 성격이 굉장히 다르겠죠, 차관님? 네, 그렇습니다. 예. 세입 예산은 이제 하나의 전망치나 추계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국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과 부담금 등 이제 세입의 예상 추계치가 되는 거고요. 실적치는 실제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좀 예.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금년의 경우 보면은 수입 실적치가 예산상 추계치보다 지금 비뚤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예. 세수 결손이 상반기에만 한 40조 원 수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거죠. 반면 세출 예산은 사업별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확정치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는 이제 없죠. 예. 그리고 만약에 행정부가 이러한 재량을 넘어서는 지출액을 변경하려고 하면 국회에서 예산을 수정해야 합니다. 예. 자, 국가 예산은 이 한 주머니에 모두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등등 여러 주머니를 좀 나눠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이제 바람직하건대는요. 나라 살림은 회계 통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예. 한 개의 회계, 즉 일반 회계로 이제 운영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이제 그래야만이 모든 지출을 국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이제 배분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좀 높아지겠죠. 예. 그리고 국민들도 정부의 지출 활동을 쉽게 이제 파악을 하고 예. 통제를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재정 운영을 좀 탄력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회계와 이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이제 특별 회계가 있는데요. 특별 회계는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만 쓰도록 하는 겁니다. 예로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내게 되는 유류세 있잖아요. 이거는 예. 교통시설 특별 회계라는 곳으로 딱 편입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세출은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에만 쓰이도록 예.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특별 회계가 이제 21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평소에 이제 보험료 등 세입을 적립해 두었다가 지급 요건이 맞춰질 때 연금 등으로 이제 지급하는 이제 별도 주머니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기금이나 고용보험기금 등이 대표적이고요. 이런 것들이 총 68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군요. 자, 다음은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재부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이제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은 이제 국회가 예산 편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행정부, 대통령은 예산 요구권만 이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예산 편성 절차를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예산 요구권은 이제 국토부, 경찰청과 같은 54개 중앙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고 이들 기관이 내부 심사를 거쳐서
5월 30일까지 기재부에 예산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기재부가 6월부터 8월까지 이제 3개월 동안 부처가 요구한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제 9월 2일까지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되죠. 예. 어제 국무회에서 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제 확정된 겁니다. 이런 이 게 단계 지금 과정이었군요. 그래, 지금 와 있는 예,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부 예산안이 이제 국회에 이송이 되면 국회가 그것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2일까지 예. 3개월 동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정 의결을 이제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이제 정부 예산에 대해서 갖는 이제 권한을 본다면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국회 의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행정부의 사전 동의를 좀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우리 차관님 말씀 듣기 전에는 국회에서 다 이걸 증액도 할 수 있는 것을 알았는데 마음대로 이건 못 삭감은 할 수 있는데 네. 증액을 하려면 이 행정부하고 또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깎을 수는 있는데 붙여줄 수는 없군요. 네. 자, 예산 편성에 있어서 행정부의 권한 그 가운데 또 기재부 예산실의 권한이 막중하다 보니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 나라 기재부의 나라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 기재부 예산실장도 우리 차관님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네, 우리 이제 헌법에서 재정 운영권을 이제 행정부에게 이제 부여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나라 살림은 행정부가 전문성에 입각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렇게 이제 국정 운영의 틀을 이제 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기재부는 헌법상의 어떤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이제 자체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견이 때로는 정치권하고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여론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야 정부가 협의를 거쳐서 이제 합의에 이제 이르게 이제 되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이 시스템이 이제 국가 재원을 이제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에 따라서 네. 일관성 있게 이제 배분을 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기국회에서 다음 연도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 본 예산이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해당 연도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추경 예산이라고 부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제 상황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락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세수가 크게 변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세입 변경이 이제 필요하고요. 지출도 이제 경제 위기 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지출 소요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세출 예산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는 추경 편성 요건을 이제 경제 침체나 대량 실업 발생 등으로 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함부로 추경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가 이제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으로 하는 2년 동안에 총 7번의 정부 추경안을 이제 편성을 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은 이제 역대 이제 최고의 이제 기록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당시에 경제 위기 상황이었고 예. 상황이 그때그때 굉장히 급변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2년에 걸쳐서 7번의 이제 추경 예산 편성이 이제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과 함께 경제통 안도걸의 경제똑똑 듣고 계십니다. 자, 차관님, 어제 발표된 이제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재정 지출 증가율이나 재정 수지 등의 네네. 재정 총량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발표된 24회계연도 이제 총 지출 규모는 657조 원입니다. 그 증가율은 2.8%입니다. 이거는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라고 예. 이제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4.9%, 이보다 지금 낮은 거거든요. 예. 결국에는 정부가 큰 폭의 이제 세수 감소에 맞춰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제 고민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낮은 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지표는 금년 예산 대비 모두 좀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예.
관리재정 적자가 이제 92조 원에 달하네요. GDP 대비 마이너스 3.9% 수준입니다. 금년보다 1.3%포인트 예. 더 커졌네요. 그리고 국가 채무 비율도 GDP 대비 51%입니다. 금년보다 0.6%포인트 더 올라가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차관님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의 분야별 배분에 있어서 보여지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우선 이제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더라도 이제 몇 가지 이례적인 특징이 좀 눈에 보입니다. 먼저 이제 재원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지출 삭감이 이제 불가피해질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동안 자본 축적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SOC나 농림, 토목 분야 사업을 이제 주로 줄이는데 이번 예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SOC 예산을 4.9%, 농림 예산은 4.1% 평균보다 더 높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대신에 미래 대비 투자 분야로 일컬어지는 과학기술 분야를 마이너스 17%, 교육 분야를 마이너스 7%,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는 1.5% 최소한의 증액에 이제 머무르면서 예. 이 분야에서 재원을 염출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또 국내 경제 사정이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또 국제 개발 원조 사업이 있습니다. ODA 사업이라고 하죠. 이런 예산 증가는 이제 필요 최소화 시켰는데 이번 경우에는 금년도 ODA 예산이 4.5조인데 내년에 6.5조로 44% 정도 가장 높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국제 공공 원조 물론 뭐 살림이 좋을 때는 당연히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편성이 된 듯한 느낌이 예,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좀 사례입니다. 자,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33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가 됐던데 세수 부족 문제가 올해와 또 내년 재정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제 세수 감소가 내년도 이제 긴축예산 편성에 발단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국세 수입을 보면은 이제 내년 세수가 금년 예산 대비 이제 33조 원 감소한 거로 책정이 되었거든요. 세수를 전년보다 이렇게 감액시켜서 편성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내년도 경상 성장률을 정부가 4.9% 정도 전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국세 수입을 금년 예산보다 이렇게 크게 줄인 것을 보면은 금년의 세수 결손 규모가 아마 역대급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얼추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금년도 세수 결산은 한 50조에서 60조 원 수준으로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규모의 세수 결손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굉장히 이제 의문이 되네요. 정부의 의도대로 세입 경쟁 추경이 이제 없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국회에서 결정해준 세출 예산의 대규모 변경이 이제 불가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러한 세출 변경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어떤 투명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는 국가 재정이 경제를 또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차관님. 네. 뭐 경제 원론적으로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경기가 내리막길을 이제 걷고 있을 때는 좀 적극 재정을 펼쳐서 이제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좀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의 이제 재정 운영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역대급의 어떤 세수 결손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성장되어야만이 세수 기반이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나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급급하기보다는 정책 시계를 좀 더 이제 길게 보고 경기 활성화와 선순환을 이루도록 재정을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이제 이러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활성화에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 투자와 같은 내수의 촉진 그리고 수출 확대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겠고요. 예. 자, 2610번을 쓴 애청자님께서 차관님 오늘도 생생한 경제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같은 경우에 어렵게 좀 다가왔는데 오늘 방송으로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5234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안동골 차관님 반갑습니다. 광주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어서 속상합니다. 한 931억 원 정도, 한 1,000억 원 정도가 줄었던데 광주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예산이 줄면 아무래도 시 운영에 영향이 많이 가겠죠? 라는 또
이 문자 보내주시면 많이 가겠죠, 차관님? 예. 거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예. 이번에 이제 광주시의 이제 국비 이제 확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분명한데 그 이유를 보면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R&D 예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많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에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축소한 분야가 R&D 예산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쪽 분야의 비중이 높은 광주시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좀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SOC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이제 과감한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했는데 집행 실적을 좀 보고 예. 집행이 좀 미진하는 경우 사업을 많이 이렇게 좀 축소를 했습니다. 예. 광주에서 출발하는 이제 경전선, 순천으로 가는 경전선 그렇죠. 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 순천을 지나가는 노선을 지하화하느냐 예. 가지고 지금 민원이 제기되면서 이제 지체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냥 대폭 좀 이제 딜레이 그렇죠. 시켜버린다, 딜레이 시켜버리니까 이거. 이제 줄여버렸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점들이 좀 반영이 돼서 좀 예. 축소되었고요. 그러나 이제 민선 8기 강기정 시장님의 이제 핵심 공약 사업을 이제 이행하는 예산들은 광주시에서만 열심히 네.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확보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안도걸 경제연구소의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